자, 그럼 이번엔 테슬라. 뭐 2021년도 뭐 지금 보니까 계속 계속 상승을 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해 50만 대 판매했는데 어쨌든 많이 판 거죠. 많이 팔았죠. 네, 많이 판 네. 건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팔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가팩토리의 영향이 좀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프리몬트 공장을 시작으로 해서 뭐 중국의 상하이에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 현재 건설 중인 기가팩토리가 있고 또 미국 내에서도 또 다른 지역에 현재 짓고 있거든요. 뒤에 또 자세한 내용을 좀 언급하긴 하겠지만 이제 그러한 기가팩토리의 공정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 지난해 상당히 테슬라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중국 시장에 잘 안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 뭐냐라고 딱 한 가지를 꼽아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 상해 기가팩토리의 안정화, 네, 그게 상당히 좀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전체적인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 그 파란색은 생산량이고요. 네. 주황색은 실제 고객들에게 인도된 차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최근 3년간만 가져왔는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18년에도 그랬고 19년에도 큰 성장을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입단 50만 대. 물론 50만 대에 약간 못 미칩니다. 500대 정도. 49만 9,500대를 인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 올해 2분기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소폭 감소하는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부터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큰 폭의 여기에서 잠재적으로 소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다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좀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 정부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런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많이 펼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긍정적으로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가 정말 전기차를 잘 만들죠. 잘 만들어서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시장 내, 이 전기차 시장 내에서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는 점유율로 나타납니다. 보시면 미국에서의 그 순수 전기차, 미국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그냥 하이브리드 차량도 판매가 되긴 하는데, 이 순수 전기차 시장 내에서만 보면 올 월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평균 80%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국 쪽으로 보면 제가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신에너지 차량,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순수 전기차나 뭐 PHEV, 하이브리드 다 포함된 겁니다. 예, 보시면은 테슬라가 전체에서 한 2% 정도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2020년, 이거는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기준인데, 보시면 테슬라가 전체 11%로 월등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테슬라 실적 성장과 그리고 주가 상승을 견인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이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올해는 그럼 작년 어쨌든 뭐 50만 대 가까이 팔았으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기대 수치가? 올해는 거의 뭐 지금 최근 3년간 거의 배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배로 보고 있고요. 거의 100만 대 가까이. 100만 대 가까이 지금 예상을 좀 시장에서는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상해 기가팩토리가 좀 더 이제 생산량이 올라오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독일 쪽에서도 하나 공장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주력 모델인 모델 3와 모델 Y가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뒤에 좀 화면을 좀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기가 팩토리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의 프리몬트, 이제 여기가 본사죠. 상하이 생산 공장으로서는 프리몬트가 가장 처음 나왔기 때문에 본사는 캘리포니아에 있죠. 이제 상해가 있고요. 그리고 베를린, 텍사스 지역에 현재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지역에서 이제 테슬라 셈이라든지 로드스터 이런 모델을 생산할 지금 부지를 선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프리몬트 공장은 거의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풀이 59만 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같은 경우는 모델 3가 현재 한 25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아마 이번 달 말부터 모델 Y가 인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1월 지난 주말에 1월 초에 테슬라 측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뿌렸는데 이제 지난해 실적과 판매 실적과 그리고 모델 Y가 중국에서 이제 올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이제 고객이 진짜 인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 있는 베를린 공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는 연산으로 보면은 여기도 한 맥스는 한 50만 대 정도가 되는데 연산으로 따지게 되면은 거의 한 3, 4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베를린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모델 3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뒤로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기가 팩토리, 상해에 있는 기가 팩토리고요. 지금 이 모델 Y를 전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 플랫폼에 들어가는 이제 다이캐스트,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위에 프레임을 찍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크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차량, 모델 Y 차량을 만드는 전부 다 공정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람이 별로 없네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모델 Y의 그 도장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에 보이시는 이 프레임이죠. 이 프레임 자체가 아까 맨 앞에서 보셨던 그 다이캐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독일의 현재 베를린 지역에 있는 브란덴버그에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테슬라 그 기가 팩토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직 뭐 들어가진 않았지만 미국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 새로 생길 기가 팩토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과감하게 확장을 뭐 전 세계 곳곳에다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테슬라가 올해 국내에서 그 최신형 V3 그 슈퍼 충전소를 27곳에다 설치를 한다라는 뉴스도 네.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이마트하고 신세계 백화점에서 모두 철수한다 이런 뉴스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제가 기본적으로 이쪽은 좀 깊게 생각 안 해오긴 했지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마트를 가면 항상 그 테슬라 슈퍼차저가 있는 맞은편에 이제 차를 세우거든요. 근데 보면은 정말 많아졌습니다. 유저들이. 네, 사용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많지 않았는데, 요즘엔 주말 아침에 혹시 마트를 가거나 또는 저녁 늦게 마트를 가게 되면 테슬라 유저들이, 차주들이 쫙 세워놓고, 오히려 다 충전 중인 상태여서 건너편의 주차장까지 테슬라 차량들이 있는 것까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게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대기하는 거군요. 아니, 그게 이제 몰리는 거죠. 그 시간대. 시간대. 네. 이제 저녁 늦게 이런 시간대에 이제 몰리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근데 충전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 이제 여기에 좀 포인트가 뭐냐면,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 기존에 이제 뭐 이마트나 신세계 백화점 이런 쪽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이쪽은 완속 충전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제 쇼핑을 하고 뭐 차주들 쇼핑을 하고 그러면 아주 넉넉한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시장이 좀 좁아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좁아지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급속 충전으로 많이 간다. 빨리 딱 충전하고 맞습니다. 가고. 우리도 휴대폰을 보면 뭐 화웨이도 그렇고, 우리 애플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항상 그 제품 런칭 쇼를 할 때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퀵 차지 관련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퀵 차지 관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에 이렇게 새로운 그 슈퍼차저 충전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국내에 그만큼 테슬라 유저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테슬라 측에서도 실제 국내 시장을 또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급속 충전소가 여러 군데 더 27군데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 타는 사람도 늘어났으니까, 네. 예, 그렇게 빨리 그 목적에 맞는 충전을 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해 국내에서 저희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보조금을 받잖아요. 네. 가장 많은 보조금을 가져간 회사가 테슬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많이 판매됐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현대차가 어쨌건 수소차에 전념하다가 전기차 이제 다시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제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가 과연 테슬라만큼 혹은 테슬라 비견될 만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갑론을박이 있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예. 제 지난달에도 영상을 한번 찍고 댓글 다시는 분들을 봤는데, 뭐 현기차 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진 팬들은 네. 현대차를 테슬라에 비교한다는 게 기분 나쁜 거고, 아, 네네네. 전혀 다르다, 플랫폼 네.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견들을 보면서, 현대차하고 테슬라 같이 사지 뭐 주식을, 네. 같이 오르면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네네.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차가 아직은 테슬라라든가 이런 거 비교하면 저평가 의견도 있고, 네. 어떻게 양쪽을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까요? 아니면 테슬라와 현대차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떻게 테슬라, 현대차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뭐 저는 일단은 둘 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전략적인 포지셔닝 자체가 좀 다릅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그 성장 포인트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1월 달에 그 블랙록 회장으로,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그 자산운용사 있죠. 네. 블랙록의 그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제 ESG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테슬라가 ESG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그 기관 쪽 자금도 많이 집중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전기차도 하고 있지만은 태양광 쪽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자율주행 쪽까지 이제 붙여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차였죠. 다양한 그 트림의 차종들을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인데, 이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사에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먼저 눈을 돌린 게 수소 쪽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쪽도 손을 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EGMP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생산 플랫폼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정의선 부회장이 5년 내에 테슬라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아주 강한 포부를 또 밝히기도 했죠. 이 자동차 쪽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이제 저희 그 개인 그 비행 관련한 뭐 플라잉카 관련한 사업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로봇 관련한 산업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포지션이 좀 다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할 때도 좀 그런 부분들 좀 따로따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같이 이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네. 이게 지금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P 멀티플과 PB 이제 멀티플인데, 보시면은 뭐 테슬라는 넘사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표로는 설명이 안 되는 회사인 거예요. 네. 테슬라는 초기부터 계속 고평가였어요, 항상. 네. 근데 그 고평가인 거를 항상 계속 다른 무언가로 확인을 계속 시켜줬던 거였거든요. 이제 그 테슬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제 보시면은 전통적인 회사들, 뭐 도요타나 GM, 상해자동차, 현대차, 폭스바겐.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 뭐 올해 전망이긴 하지만은 네,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이제 좀 높아지긴 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정말 이 성장성, 방금 제가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확인을 하는 거죠. 매출이 잘 나오는지, 그 매출이 찍히긴 하는데 돈을 잘 버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PR과 EPS 매트릭스와 그리고, EPS와 ROE 매트릭스 통해서 좀 가져왔는데, 테슬라는 확실히 기존, 전통적인 산업,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과 분명히 좀 다른 영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거는 좀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계속 이 우상향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사업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EPS나 ROE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ROE나 현대차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반적인 특성 자체가 ROE가 좀 낮은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EPS나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분명히 좀 영역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타겟팅하고 있는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두 종목을 동시에 저는 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 보니까 현대차가 좀 꽤 높잖아요. 네. 밸류에이션이. 네. 근데 어떻습니까? 더 올라갈 룸이 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현재 그 미래 가치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그 의견에는 네. 동의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근데 사실 테슬라 이건 질문 자체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테슬라 지금 언제서부터 버블 논란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질문해봐야 네.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뭐 계속 또 이렇게 흐름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여러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데 그 프리미엄 형성이 이제는 확인을 하겠죠. 이 프리미엄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실적으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언제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했느냐, 언제부터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느냐 그 시점을 보면 실제 2019년 3분기 이후부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이후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자료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그때부터 테슬라의 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5개 분기 연속 이어지면서 중요한 거는 이러면서 지난해 연말에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고요. 편입이 됐죠.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정화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에는 좀 뭐 CEO 리스크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컸었는데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네.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평탄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올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월 3일 날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네, 발표할 예정인데 뭐 지금 예상치보다 일단 제 생각에는 좀 더 또 한 번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해 그 4분기 뭐 인도된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또 기대감을 또 가져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뭐 더 이상 어떻게 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갈지 이거는 시장의 심리에 따라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 지난번 이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현대차 네. 얘가 과연 이렇게 그 테슬라하고 경쟁할 만한 경쟁력이 있냐 이거에 대한 그 지난번 영상에 대한 네. 댓글로 몇 분이 달아주신 거를 좀 질문을 드리면. 네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전기차 생산 플랫폼, 우리 현대차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늦은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 좀 의아한 게, 그나마 지금 가장 빠르게 그 전기차 시장에 선점을 한 게 테슬라거든요. 네. 그러면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은 언제 했느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거든요. 현대차가 느리다? 전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댓글도 낳긴 했는데, 네. 폭스바겐이 그 MEB 플랫폼을 통해서 ID3라고 하는 차를 이제 보급형 전기차를 네. 뭐 3만에서 한 4만 유로 정도가 되는데, 그걸 지난해 중순쯤에, 2019년이죠. 네. 2019년 중순쯤에 사전 예약을 받고, 지난해 중순부터 이렇게 인도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유럽 고객들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가 느리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네. 아마 느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은 테슬라를 기준으로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볼 그럴 수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네. 같아요. 근데 글로벌리 모든 자동차 회사들을 보면 테슬라 외에는 현대차가 가장 빠르게 지금 빠른 편에 속하죠. 빠른 편에 네. 속하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네. 단지 그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빠른데 테슬라에 비해서는 늦었는 그 간격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이냐. 근데 그건 뭐 다른 자동차 메이커사들 다 똑같으니까.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폭스바겐도 늦었고 토요타는 뭐 거의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네. 글 쓰신 분은 테슬라는 넘사벽이야. 이걸 하고 얘기하고 싶었나 그런가요? 또 역설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 생산 기지, 그러니까 배터리 한국 업체들이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니까 네. 현대차가 이러한 그 전기차 사업을 해나가는 데서 상당히 유리한 어떤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신 분은 이거는 배터리 생산 그 기지가 얼마나 가깝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터리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네. 그 다음에 그 자체 생산도 가능한 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가격 협상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배터리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배터리가 사람 생명과 이제 전기차 이런 쪽에서는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팩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어해야 돼. 그건 당연히 그건 기저에 무조건 깔고 가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그 가깝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론의 여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아주 크리티컬하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보시면은 이제 자료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우리나라 국기는 좀 작게 했는데 제가 뭐 우리나라를 이게 안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 상당히 우리나라 좋아하는데 전기차 산업만 놓고 보면 2차 전지 시장만 놓고 보면 미국과 유럽, 중국이 메인 시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여기 있는 나라들로 뭐 중국이가 가까우니까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유럽이나 미주까지 이렇게 간다? 제가 그 예전에 이제 기업 탐방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특히 이제 그 이 열에 민감한 소재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되면 이 적도 부근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던가 수출할 때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백신 같은 경우 콜드 체인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열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출이 된다. 물론 이제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운송비라든지 여러 이제 이슈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방금 말씀드린 배터리 3사,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 폴란드와 헝가리를 기점으로 해서 배터리 생산 공장을
현지화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왜 그럼 저기냐? 독일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체코나 슬로바키아에 현대기아차 생산 기지가 있죠. 그리고 뭐 폴란드나 이쪽 주변에 상당히 많은 그 자동차 메이커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자동차 메이커들만 모아놓은 이제 산업 단지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현장에 직접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지화 그런 얘기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방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배를 타고 가면 한 2, 3개월 걸리거든요. 배터리 하나 공급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가 체코 현대차에 이렇게 납품한다라고 하면 보통 한 3, 4시간, 5시간이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지리적으로 대여섯 시간 내면 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고, 이게 비단 국내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사들에게도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LG화학이 지금 뭐 아우디나 폭스바겐 그룹에 전체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산된 것들이 뭐 폴란드 내 생산 기지라든지 독일 내 생산 기지로도 아주 빠르게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앞에 가장 큰 수출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게 되면 가장 큰 요인이 운송비, 이런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리적 위치가 이점으로 작용한다. 네,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배터리 제조사들, 중국에 있는 배터리 제조사들도 전부 다 지금 이 유럽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마다 보는 뷰가 다 틀리고. 네, 맞습니다. 어디 테슬라를 선택한 혹은 현대차를 선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으니까.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죠. 네, 하여튼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테슬라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매도 시점을 언제쯤 잡아야 될까요? 언제쯤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워낙 시장의 전망이 좋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어떤 기업에 형성되어 있는 그 프리미엄에 대해서 상당히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해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되다가 어느 정점에서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뭐 미국은 상하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갭 하락을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의 시점으로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당분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실적으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실적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배터리, 그 다음에 그 전기차와 관련된 테슬라, 현대차의 주요한 이슈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참 근데 요즘 뭐 다들 전문가분들, 금융 쪽 증권사 계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안 가보던 길을 처음 가보는 느낌? 예, 그렇죠. 예, 미지의 워낙 길입니다. 시장이 네. 어떻게 예상치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더 상승할지는 일단 뭐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유안타 증권의 해외 투자 전략팀 김석환 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